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와 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모발이식 상담을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러한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를 해결하기 위해 내원을 하시죠. 남성형 탈모는 진행성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시간을 돌리지 않는 이상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굵었던 경모가 연모화되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헤어라인이 후퇴되면서 관자놀이, 정수리까지 침범을 하죠. 이러한 패턴성 탈모의 단계를 나눈 것을 해밀턴 노르드 분류법이라고 하고, 가장 심한 단계를 7단계로 이야기하죠. 모발이식에 가장 효과가 좋은 단계는 3에서 5단계 사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남성은 사춘기 이후부터 안드로겐성 탈모에 노출되고, 대머리라는 진단을 내릴 만큼 심각한 탈모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에 연관된 질환은 머리가 벗겨짐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발생하는 불안 혹은 우울증이 있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근경색의 발병률도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를 가진 분들에게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탈모인 것도 서러운데 참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됩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백인이 아시안보다 탈모에 더 취약합니다. 백인이 더 탈모가 잘 돼요. 더 어린 나이에 탈모가 진행되고 빈도도 백인에게서 더 흔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죠. 한국인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아니지만 일본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 서양인이 10년 더 빨리 탈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50세까지의 남성에서 30에서 50%가 이러한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를 경험합니다. 물론 심한 정도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요. 이러한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80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탈모를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와 타 질병의 상관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성형 탈모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입니다. 3등급 이상의 정수리 탈모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상승하고, 정수리 탈모가 있는 남성은 전두부에 탈모가 있는 남성보다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률 증가와 남성형 탈모가 연관되고, 탈모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나 검사에서도 양성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체질량 지수 상승 역시 남성형 탈모의 단계가 중증일수록 양해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성형 탈모의 유전은 얼마나 작용할까요?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전이 대머리 경향성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모낭이 안드로겐에 대해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반응이 강한 사람은 10대에도 탈모가 되고 반응이 약한 사람은 60, 70이 되어서도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운이 좋게도 70대까지 탈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15% 미만입니다. 모계, 부계에 대한 연구, 성염색체 연구, 상염색체 연구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고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진 않는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에서 안드로겐 호르몬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거세 수컷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보충되지 않으면 탈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봐도 내시들이 탈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이에요. 탈모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코티솔과 안드로스테네디온의 수치가 상승되었음을 밝힌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형 안드로겐성 탈모에서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형 탈모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발 주기가 변하고, 둘째, 모낭이 소형화됩니다. 셋째, 염증과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모발 주기라는 건 사람의 일생과 비슷합니다. 태어났다가 점점 늙어서 죽는 거죠. 모발이 사람과 다른 점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단계를 거치고 다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역시 사람이 최후를 맞이하면 머리카락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는 성장기 기간이 감소합니다. 대신 휴지기의 기간은 거의 일정하게 되는데, 성장기와 휴지기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점진적으로 탈모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장 동력인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은 상황, 이것이 남성형 탈모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모발의 성장 속도는 한 달에 약 1cm 정도로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모발 길이가 결정됩니다. 성장기가 길수록 긴 머리를 갖지만 성장기 기간이 짧아진다면 그만큼 머리카락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모발 주기가 단축될수록 성장기가 짧아져서 머리카락의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모낭의 소형화.
남성형 안드로게성 탈모에서 모낭이 전체적으로 소형화됩니다. 작은 모낭에선 얇은 머리카락이 나오게 되죠. 콩콩 팥팥입니다. 모낭이 소형화되고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여기에 성장기 지속시간마저 짧아지게 되면 모발이 너무 짧아져서 두피 표면에 닿을 만큼 충분한 길이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짧아진 머리카락이 피부를 뚫지 못하면 그 부위의 두피는 소위 말하는 대머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염증인데요. 염증 세포인 활성 T세포가 남성형 탈모 환자의 두피 생검에서 관찰되었고 호산구와 비만 세포 역시 관찰됩니다. 탈모인의 두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피에서도 이러한 염증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고요. 염증을 줄이는 생활 방식,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성산소 발생을 줄이는 것도 모낭의 염증을 줄여서 탈모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남성형 탈모와 개론이었고요. 치료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아주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모하세요. 닥터 강의 탈모 탈출 닥터 강이었습니다.